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2003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분기 GDP 성장률이 5.0%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예상치 3.9%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고 전문가 예상치 4.3%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달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2007년 초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내년 초 미국 경제도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 대학교는 12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가 93.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잠정치 93.8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전망치 93.5는 웃돌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2007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제유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2월물 선물 가격은 이날 배럴당 1.86달러, 3.4% 상승한 57.12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가 기대를 대폭 웃돈 데다 석유 수출기구가 내년 말까지 국제유가를 배럴당 70에서 80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산타랠리라는 말이 그야말로 적합한데요. 국내 시장과는 다소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지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연준의 기준금리 토대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상승 여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재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에서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내구재 주문과 주택 판매 지표는 조금 부진했어요. 하지만 전일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되어줬던 부분, 바로 미국의 3분기 GDP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5.0%, 11년 내 최고치의 성장률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나 좋았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전반적인 고용시장 개선이 맞물리면서 8년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미 증시에서는 최고라는 수식어가 날로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미 증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드디어 사상 최고치 18,000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S&P 500 지수도 흐름이 좋았어요. 연고점, 신고점 랠리가 이어졌고요. 반면 밀린 쪽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0.33% 하락했는데요. 바이오테크주들이 약세로 장 초반의 상승 흐름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 전환돼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시죠. 유럽 시장은 다소 좀 조용했습니다. 그리스 2차 대선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출은 실패했지만 3차 역시나 전망이 썩 밝지 않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 지수 같은 경우는 3분기 경상수지가 적자, 굉장히 큰 폭이었습니다. 270파운드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영국이 0.32% 올랐습니다. 독일 지수도 0.56% 상승, 프랑스 카크 지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42% 상승하면서 4,314선에 마감됐습니다. 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은 경제 지표가 부진해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는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좀 따뜻한 온기가 국내 시장에도 오늘은 불어주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다양한 전략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주요 코너부터 확인하시죠. 시초가 공략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관심주였어요. 이 네오이즈 인터넷
추천 당일에 4%가 넘는 급등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5% 목표가 도달되지가 못했습니다. 따라서 무승부 처리되셨어요. 전체 승률 47승 46무 30패입니다. 네오이즈 인터넷 AS 부탁드릴게요. 네, 뭐 추천했던 날은 갭 상승이 뭐 1.8% 정도 뜨고 난 다음에 그날 하루 동안만 거의 6%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목표로 했던 5%는 달성하지 못했고 4.4%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날 당일날 올랐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갭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그 상황 자체를 어차피 시초가기 때문에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뭐 추천을 했던 부분이 여기였죠. 여기 이제 갭 상승부터 6.3%가 그날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일단 하향 곡선자, 하향 안정화는 지금 그리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저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부분이고, 자, 우리가 10,000원, 20,000원, 그럼 뭐 50,000원, 10,000원 이런 딱딱 끊어지는 가격대를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제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그 가격권역에서 이제 맞물리면서 이 가격권역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과매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다시 저항권에 작용을 할 때는 항상 거기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항상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버히팅 구간이라고 또 나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10,000원대 자체가 심리적인 지지선 가격대로 작용을 하면서 조금 주가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음원이라는 부분 자체, 음원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카카오의 지금 카카오 뮤직의 다운로드 수가 3천만 건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4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다려 보고요. 뭐 다 이게 요즘 계속 4%까지 올라가고 지금 5% 달성 안 되는 종목군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 종목군들 체크해 놨다가 아낌없이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일단 좀 더 홀딩 하시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5%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달성이 되지 못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개별 종목 수익 낼 수 있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어서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궁금한데, 오늘은 5% 달성할 수 있겠죠? 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를 믿어보십시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은 키스트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수현 씨가 떠오르죠. 그리고 저의 얼굴과 상당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일단은 우리가, 자, 이 키스트 자체가 회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김수현이라는 그 카드가 상당히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김수현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저는 돈도 많이 보여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과의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창조경제의 일환으로서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여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상당한 베네핏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한번 지금 호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갭 상승이 조금 붙네요. 제가 미리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갭 상승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주포들이 만들겠죠. 그래서 뭐 저와 비슷한 시각으로 종목을 보고 있다는 거고, 지금 2,595원, 2,6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중 FTA가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권에 오르면서 계속적인 창조 경제의 일환으로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사람들, 중국 여자들을 보면 설레나요? 그거보다는 우리 한국 남자들 보고 설레는 중국 여자들이 많죠. 그렇게 봤을 때 기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고가권력을 유지를 할 수 있고, 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2,600원 지금 체결이 된 상태고,
자, 2,595원, 2,600원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5원, 10원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요 가격권력이 지금은 저가라는 거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로 잠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2,600원이 체결이 되는 모습이었고, 자, 요 가격권력 하방에 대한 안정권력 자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다. 김수현 혼자 1,000억 원 매출을 올렸는데 설마 주가가 여기서 더 밀리겠습니까? 저는 위치는 상관없고요. 지금부터 추가적인 5%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 2,600원이 체결이 된 상태죠. 2,600원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2,580원입니다. 자,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47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케이스트입니다. 5% 공략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상로 멘토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장 개장됐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와 시장 분석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해운대지점 김충현 PB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반적인 우리 시장 강보합권 정도의 출발 예상되는데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시장이 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으면 하는데 현재 개장 분위기 좀 어떠세요?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약간 2.9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1941.92%에서 코스피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1% 상승한 535.66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 띄워드리는데 다우존스 차트가 드디어 18,000선 고점을 연 최고점이죠. 연 고점을 돌파해서 긍정적인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종합주가지수는 아직까지 고점대, 정고점대 근처도 못 간 1940포인트에서 조금 힘을 못 주고 있는데 전 세계 증시가 긍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커플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장에도 3분기 GDP가 시장 4.3, 4.6, 3.9 예상치보다 상회한 5.0 성장이 나왔었죠. 3분기 성장만 놓고 본다고 치면.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에는 뚜렷한 상승하는 모멘텀이 아직까지 없다 보니 과연 산타넬리가 왔고 2,000포인트가 돌파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일이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은 것 좀 기대해보면 대형주들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배당을 확대하겠다. 배당 금액을 정확히 얼마인가를 밝히겠다는 뉴스가 나오면 산타넬리, 다우존스 18,000선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증시도 2,000포인트 근처, 이 전고점이죠. 1989.92포인트까지는 순조롭게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변수는 외인이 과연 코스피랑 코스닥이 언제 순매수 기조로 돌아서느냐에 맞춰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이 따라가지고 들어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휴장이었어요. 오늘은 1.7% 이상 좀 강하게 출발이 됐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 짚어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전일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썩 좋지 못했어요. 배당 관련된 종목만 좀 가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업종별 분위기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네, PB님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업종은 운송장비 업종입니다. 운송장비 업종 1.03% 상승 중이고요. 건설업 0.69% 상승, 섬유유복 업종 0.62% 상승, 그리고 비금속 업종 0.49%, 의료정밀 0.39,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서비스 업종까지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내수 위주의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간만에 이제 현대차랑 이제 건설업종에서 배당금을 조금 늘리겠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현재 2.92% 상승한 17만 6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500원 상승한 53,900원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대림산업이 0.9%, 삼성물산 0.16%, 대우건설 0.34% 이렇게 지금 나머지 이제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은 현재 조금씩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섬유유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직이 이제 섬유유복으로 편입되면서 섬유유복이 최근에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이 1.85% 상승한 147,500원, 한섬이 1.3% 상승한 31,200원, 대연이 2.29% 상승한 2,900원, 한세실업이 350원 상승한 39,400원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코스닥은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강하게 오르고 있는 업종은 디지털 컨텐츠 업종입니다. 계속해서 유의있게 보이셔야 될 업종인데 컴투스, 웹젠, 게임빌, M게임, 위메이드, 액토즈 소프트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이제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스트 소프트가 지금 중국계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소문이 있으면서 지금 14%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건설,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제약, IT 소프트웨어, 화학, 출판 매체 복제 등 일단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역시 디지털 컨텐츠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수급 상황 체크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어제까지 10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여서 이 기간에 한 3조 원 정도 팔았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도 이런 행보가 계속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상황 어떤가요?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만 장 초반에 벌써 172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7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기관 투자자들은 141억, 개인은 4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외인의 매도세가 언제 진정될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산타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기술적인 개념이 좀 틀려질 것 같은데 요 근래 투신과 연기금의 순매수 기조가 좀 유지되고 있지만 증시를 뚜렷하게 상승시킬 힘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인보다는 외인의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한국 증시에 살아난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2000포인트를 좀 강하게 돌파해서 전 지수인 1990포인트, 80포인트 이 선까지라도 좀 올 것 같은데 이 선이 아직까지는 조금 희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제 3거래일 남았죠. 오늘 빼고는 금요일, 월화 3거래일 남았는데 이 3거래일 동안 외인의 매수세가 좀 힘입어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근처에서는 연말에 장을 좀 마감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의 매도세가 오늘도 11일 연속으로 좀 강력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좋은 종목들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장 초반에 말씀드린 배당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출발이요. 3원 80전 올라가면서 출발이 됐어요. 1106선 흐름인데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바라보세요?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만 80전이 상승한 1106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05원 40전과 1107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 수준인 1106원 4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어제 발표된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의 최정치와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그리고 11월 소비 지출 등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미 연준이 내년 중반경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었고요. 이는 미 국채 금리의 상승과 함께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번 국제외환시장에서의 특징적인 모습은 미 경제 지표 호조라는 달러화 자체의 강세 요인뿐만 아니라 상대 통화의 약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것인데요.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것은 엔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리스 의회의 2차 대통령 선출 투표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유로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호주 달러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달러와 강세가 지속될 수 있는 주변 재료가 부각되는 상황이고요. 이는 내년도에도 달러화가 강세로 지속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어제 유럽 여객시장에서부터 달러 N을 꾸준히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물 환율을 환산해서 오늘 새벽 1106원 90전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 주목할 변수는 N1 재정 환율의 동향인데요. 어제 서울시장에서는 달러 N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 원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서 N1 환율이 100엔당 910원대 수준까지 하락했는데요. 어제 장중에 1097원 10전까지 하락했던 달러 원이 1102원 70전까지 반등하면서 서울시장을 마감한 것은 미국의 지표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역외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수와 또 N1 환율을 방어하려는 당국의 매수 개입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시장 참여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아시아장에서의 달러 N의 동향에 따라서 N1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에서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커질 수 있겠고요. 달러 원은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 원은 1099원과 1109원 사이의 범위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이후에는 연말까지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지표의 발표가 없는 만큼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N1 환율의 동향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외환시장 동향 정경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돌발 종목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역시나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지 배당 이야기만 나오면 올라갑니다. 배당 확대 이야기가 나오는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 흐름이 좋고요. 이어서 세운 메디칼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현재 급락하고 있어요. 한 10% 넘게 밀리네요. 다음은 아스트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를 하회하는 수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흐름 어떤가요? 네, 먼저 현대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3.79% 상승한 17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당 확대 추진설로 이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이제 모멘텀을 제공하는 이야기고요. 현대차는 내년에 이제 배당액을 올해보다 한 2배 가량 확대한 주당 4천 원 안팎으로 결정할 것으로 이제 알려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조회 공시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PER 기준으로 봤을 때 6배 수준이고요. PBR 수준으로도 0.9배 수준. ROE랑 ROA 기준으로 봤을 때 ROE가 14% 정도 나오는 굉장히 높은 마진을 보이고 있는 회사거든요. 최근에 3분기 2015년 1분기 흑자도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고요. 단기적으로 바닥을 조금 잡은 모습입니다. 과거 14만 9천 원 바닥을 찍고 현재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인데 17만 8천 원에서 19만 원까지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배당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많이 빠진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ROE가 과거보다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평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일본 자동차들 나온다는 얘기 때문에
그 저가의 N저로 이제 국내 시장에 많이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우려감으로 좀 많이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저가 매수 기회를 삼으셔도 괜찮으실 종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세운 메디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메디칼이 지금 25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회사 한 해 영업이익이 올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해 12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배 정도의 이제 소송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 현재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큰 그 손해배상 소송을 걸리면은 2년치 영업이익이 날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런 불확실성이 생긴 거는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소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순간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굉장히 트레이딩이 자신 있으신 분이면은 뭐 지금 붙으셔도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회사 측에서는 뭐 TSCI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손해배상액을 뭐 지나치게 과장된 금액으로 청구했다는 것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은 소송이 어떻게 진행돼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알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주요 추세도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아스트입니다. 아스트가 상장 첫날 일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상장하면은 U라든지 뭐 저번에 방송했던 녹십자 MS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상장과 동시에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아스트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시초가 공모가가 9,500원이었는데 그거를 뭐 밑돈 8,550원까지 형성된 상황에서 지금 8,59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장이 안 좋을 때 상승하는 기업들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먹을거리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 엔터테인먼트 쪽인 U라든지 그리고 그 바이오 관련된 녹십자 MS 이런 쪽은 향후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먹거리가 되는 사업군이고요. 아스트가 하고 있는 국내 항공 부품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핵심 사업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성장성은 있는 기업이지만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산업입니다. 이틀째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전날이었죠. 여야가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현대산업의 경우 아무래도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한샘입니다. 4분기 실적 호조에 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들어와요. 역시나 3%대 상승 흐름. 이스트소프트의 흐름이 좋습니다. 벌써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웹게임 퍼블리싱 업체가 이스트소프트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산업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저 방송을 좀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건설업 토픽 2개 꼽자면 현대산업, 삼성물산 관심 있게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전일 뭐 좋은 얘기가 나왔죠. 부동산 상한제를 뭐 폐지를 하겠다. 마지막 남겨둔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풀겠다라고 해서 건설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건설업에 대해서 좀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1,350원 오른 39,4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하향하는 차트죠.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 대우건설 놓고 보십시오. 빠지고 있죠. 여지없이 차트 자체도 우하향하는 차트,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바닥을 못 잡고 있는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건설업종, 대우건설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현대산업도 그렇고, 건설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부동산 규제가 전일 여야 합의해서 풀리기 전에 이미 시멘트 관련된 쌍용양해를 일단 보시죠.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튀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멘트 톤당 가격이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시멘트 톤당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멘트 관련된 업종이 튕긴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건설업종이 튕겼어야 되는 건데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못 올라가고, 점진적으로 말씀드리면 못 올라가고 있는 게 GS건설과 대림건설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건설업종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겠고, 안 좋게 나온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종이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시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지금이 바닥이니까 무조건 올인하자라는 개념은 조금 어려운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대산업만 놓고 보시면 외인의 매도세는 꾸준합니다. 놓고 보면 언제죠 이게? 11월 28일부터 계속 순매도 계속 매도하고 있죠. 매도 계속 매도하다가 12월 10일 하루 빼고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매도세를 기관이 유일하게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굳이 건설업을 나는 사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현대산업이랑 삼성물산을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를 좀 담으셔도 올라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담으셔도 글쎄요, 좀 무리는 없는 가격이긴 하긴 한데, 단기간 저점 대비해 가지고 한 20%가량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주 큰 종목들은 바닥 전저점 저점이죠. 저점부터 이렇게 바운딩이 나와 가지고 한 20% 정도 오르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밀렸다 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풀었다고 해서 쭉쭉쭉 와서 연고점이 최고가인 46,000원까지는 가파르게 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만약에 이 종목이 39,000원대에서 좀 밀려가지고 38,000원, 37,500원 이 선이 차근차근 올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해서 관심 가지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케아 때문에 문제가 많죠. 광명 이케아 들어가려면 줄 서는데 1시간, 주차하는데 1시간, 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샘에서 4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호실적이 나와서 전일 대비해서 5,000원 오른 12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4.3% 정도 올랐네요. 내년도도 인테리어 부분에 고성장이 가능하다, 22%의 고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는 121선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인테리어 부분이나 가구 부분에서는 국내 기업이 독점을 했지만, 이제는 타국 이케아가 이름만 들어보면 일본 기업인 것 같은데 일본 기업이 아닙니다. 독일 기업인데 해외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경쟁력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147,500원부터 저가 11만원 선까지 무너진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 플러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이 가파르게 나와가지고 125,000원 이 선까지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23,000원, 5,000원 이 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주식을 하시면서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위로 수익을 낼 부분이 맞냐, 아래로 떨어질 부분이 맞냐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10,000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위로는 튕겨봤자 한 5,000원 정도 튕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은 조금 이슈로 가는 게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트소프트인데 급등하고 있죠. 10%, 오늘 지금 같은 경우는 8.19%는 25,7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자사주를 중국의 이제 게임사에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 최대 웹게임 유통업체인 37WAN과 자사주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얘기가 먼저 돕니다. 현실적으로 돌기 때문에 14,000원, 15,000원 이때부터 가격이 거의 한 50% 이상 되죠. 한 7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따라서 들어가기에는 분명히 힘듭니다. 분명히 힘든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종목들은 밀렸다 다시 갑니다. 밀렸다 다시 가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선수들이나 진짜 신들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개인 투자자가 맹목적으로 따라가시기는 좀 위험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갈지언정 이보다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서는 투자를 안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일모직입니다. 상장 닷새째인 오늘도 올라가네요. 이 장중에 사상 최고가도 경신이 됐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중국에서 LED 업체에 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흘째 강세 흐름인데요. 공급 과잉과 관련된 우려된 부분, 아무래도 영업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내기주 뉴입니다. 어제 상장됐어요. 전일에도 저희가 좀 다뤄드렸는데 오늘도 이틀째 급등입니다. 벌써 9% 가까이 치고 올라가네요. 새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제일모직이 그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닷새째 상승을 이어가면서 그 장중에 뭐 13만 8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장중 최고가를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상장하는 날 처음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순히 제일모직을 그냥 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 자체만 보고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삼성 웰스토리로부터 이제 브랜드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통상 지주회사들이 갖는 수익원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일모직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녀들의 지금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이제 이재용이라든지 이부진 이렇게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보면은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이 회사들을 키우기 위한 모든 이제 지금 비상장 회사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비상장 알짜 회사들 이런 것들 사업을 이쪽으로 갖다 붙이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제일모직 가치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얘네들이 부가 늘어나게 되고 이게 부를 바탕으로 이제 삼성전자 그룹을 전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뭐 이런 지금 삼성 SDS랑 제일모직 이거 두 개 상장시키면서 이재용이 세계 200대 부자로 일단은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토하게 되거든요. 그 제일모직 분명히 뭐 장중 변동은 있을 겁니다. 향후 뭐 잠깐 더 빠지거나 뭐 이런 거 있겠지만은 밸류에이션으로 말씀드리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향후 조정이 나오면은 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서 계속해서 제일모직은 관심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제일모직을 뭐 오파는 회사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삼성전자 그룹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구조의 핵심에 있는 회사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가 LED 보조금 중단을 이제 중국에서 한다고 했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꽤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 서울반도체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갑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PER로 봤을 때는 꽤나 높은 회사입니다. 꽤나 높은 회사고 제가 이번에 뭐 이사 간다고 일단 조명집도 자주 들락거려 봤는데 LED 전구를 크게 많이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눈이 부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ED 조명 시장이 향후 굉장히 커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조금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뭐 일단은 그 중국발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공급 과잉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점, 이런 점은 일단은 뭐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높은 밸류에이션은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라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27,000원까지는 트레이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때부터는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그 뉴입니다. 뉴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가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이주뉴 하면서 뭐 7번 방의 선물, 변호인, 그리고 뭐 이런 두 작품이 일단은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 뭐 올해 이제 크게 성공한 그 영화들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흥행한 영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영업 실적이 괜찮아졌고요. 그런데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뉴가 갖고 있는 그 자본금이 꽤나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PBR이 꽤나 낮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업종 중에서는 그 미디어 플렉스보다 뉴가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거기다가 이제 좀 플러스 알파로
지금 중국이랑 또 엮여 있죠. 중국이랑 엮여 있으면 굉장히 뭐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은 화책 미디어 그룹으로부터 대규모 이제 535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영화랑 드라마 중심의 컨텐츠 제작, 투자, 유통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과거에 그 얼마 전에 개봉했던 트랜스포머 4인가 역대 뭐 그 미국에서 개봉한 최악의 영화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영화였는데 이게 중국 쪽 PPL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쪽 관객은 굉장히 많이 동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작 능력이랑 유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네, 다음 종목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5%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다음 종목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입니다. 또다시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라비스테온 공동 인수 기대감이 아무래도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오키스 전자입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이에요. 시초가부터 공모가 한 50%를 웃돌면서 출발이 됐는데 세 종목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전고점이 65,000원 대비해서는 조금 밀렸었죠. 밀렸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일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2,600원 상승한 56,400원 4.64%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21선을 좀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정부에서 현정은 회장의 방북은 승인했지만 박지만이는 가지 말아라 라는 뭐 뉴스와 함께 현대 엘리베이터 뭐 중국 북한과 관련된 사업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일,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이호 여사가 정부에게 북한을 방북을 승인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요청을 한과 동시에 현대도 같이 가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는 돌았기 때문에 현대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시초가에 좀 잡아가지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닥을 보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전을 좀 받고 받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형적인 5만원대, 이 55,00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저항 매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파른 상승은 이 기업 또한 좀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사라져버리면 주가가 당연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이슈에 노출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좀 판단하시고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뉴스화가 점차적으로 좀 안 되고 8시 뉴스에도 안 나오고 재료가 소멸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면 5일선, 3일선, 7일선 그런 거 따지시 마시고 바로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한국타이어 월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비스테온 인수 가격에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2.92% 상승한 24,6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타이어가 이제 사모펀드랑 조인해가지고 한라비스테리온 공조를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수혜를 한국타이어 월드가 받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또한 모멘텀이 글쎄요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주가가 단기간 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전고점이 23,000원까지는 뚫고 24,500원, 25,000원 이 선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이 내기는 쉽지 않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이즈가 큰 기업은 바닥부터 고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봐야 20% 이상을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면 25%. 그렇기 때문에 바닥 대비해서 20% 이상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눌림 목일 때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는 전략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킨스 전자인데 오늘 상장했죠. 뭐 상한가 달렸다가 오늘 좀 밀려가지고 뭐 800원, 9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7%, 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후공정 기업 어떻게 보면 반도체 그 공정을 할 때 잘못되는 부분을 이렇게 뭐 걸러주는 검사해주는 기업인데 주요 고객으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서울반도체 등에서 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모주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모주 상장하고 1년 후에 공모가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 미만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공모가가 거의 최대한 높게 성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최근에 상장한 삼성 SDI만 놓고 보시라도 상장했을 때 뭐 38만 원이었죠. 지금은 28만 원. 뭐 JYP도 마찬가지, 뭐 YG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장한 모든 기업들이 상장 대비해서 1년 후에는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단기적인 이슈를 가지고 물론 그건 좋습니다. 반도체 시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종목 자체를 나는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겠다 하시는 개념은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공모주, 상장주에 대해서는 개인은 좀 투자를 꺼리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해운대 지점 김충현 PB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5인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종목 선정 후 배당락까지 좀 조용히 기다리는 시장을 가지자라고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장을 앞두고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나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무리인 시점이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이어서 김현경 주식팀장입니다. 저유가 간접 수혜주에 관심을 갖자, 페인트와 시멘트 관련주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입니다. 1월 실적 상향 효과로 외국인 컴백을 기대해보자,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자라고 하셨네요. 네,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힘이 여전히 좀 부족한 모습이에요.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가 12개월 포워드 PBR 수준에서는 이제 1배 수준에서는 계속 지지력 확보, 그리고 저평가 메리트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불확실성 완화에 따라서 반등 시도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 수준이라든지 뭐 배당 확대, 배당 투자 수요 감안할 때 기술적 반등 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펀더멘탈 측면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시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수급 측면에서 뭐 국내 증시에 지금 외국인들 9거래일 연속 수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보수적인 매매 패턴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국제유가 약세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 발표할 때마다 이제 그 업종 종목별 매기가 확산되는 좀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정부적 정책에 좀 초점이 맞춰주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 금융이라든지 교육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배당 확대,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 주요 기업들이 배당 확대 결정에 따라 가지고 뭐 배당 기대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관심도 높여가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투자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여전히 좀 변동성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를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큰 모멘텀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다우라든가 글로벌 증시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좀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 다우가 18,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머물고 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증시를 들만한 큰 모멘텀이 아직은 부재하다는 것이고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일단 증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실적은 좋지 못합니다. 4,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 전망치는 굉장히 아직도 좋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게 인식이 확산이 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빠르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2000포인트, 2100포인트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일단은 올해 말까지죠. 이제 거래일수로 보면 이제 내일이 휴장이고요. 금요일 날 그리고 월, 화 이래서 지금 한 그 거래일로 보면 한 3일 정도 남은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4일인데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요번 이제 올해 말까지는 큰 변동성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거래량을 수반한 변동성이 아니라서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일단은 대형주와 그 다음에 지난 종목들 좀 위주로 살펴보면서 시장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IT 쪽에 보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그 선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죠? SK 하이닉스도 변동폭은 있습니다만 그 선 근처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대형주의 크게 어떤 부분들 지금 나누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이 참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게 LG노텍을 보면요.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한 LED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중국 LED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하락세를 면치 못하거든요. 자,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뭐 증시의 모멘텀이 큰 들어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이 좀 괜찮은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좀 좋은 반면에 쌍용차가 좀 좋지 못합니다. 그죠? 일단 현대차, 기아차가 좀 많이 빠졌고, 이제 연말에서, 이들도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요. 조선정유화학은 아마 이번에 배당에서 제외될 겁니다. 실적이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주라고 볼 수도 없을 만큼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정유화학 결과적으로 또다시 빠집니다. 이것은 결국은 기술적 반등이었다는 거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죠? 조선정유가 최근에 조금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 전환이 아닙니다. 결국 기술적 반등이고 그들이 실적이 좋지 않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배당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악재들은 겹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업황이 한꺼번에 훅 무너졌다가 한꺼번에 확 살아오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완만한 곡선세를 그리면서 떨어지고 올라오고를 반복을 하죠. 그런데 바닥권역에서 올라올 때는 반드시 어떤 횡보라는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횡보라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은 있을지언정 강한 추세적 상승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철강, 금속, 뭐 철강주는 여전히 저는 뭐 크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건설 모두 지금 좀 좋지 못한 모습인데 건설 쪽이 여전히 계속 좀 좋지 못하죠. 자, 금융주 제가 쳐다보시면 안 된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핀테크와 관련해서 강의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저녁이죠. 저녁 여러분들 8시에 수익을 말하다 해서 핀테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시청하시면서 핀테크가 과연 무엇인지
개념을 좀 잡으시고 그 핀테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수혜가 되고 어떤 것들은 좀 피해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보사는 뭐 여전히 괜찮습니다. 손보사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자, 지난 종목군들 중에 좀, 두드러지게 지금 특징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사물 인터넷 쪽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전일 급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건 그냥 단순한 건전한 조정이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어느 정도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대비 어차피 강한 섹터입니다. 그렇게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쭉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사물 인터넷 쪽에,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얘기 드릴 것은, 바로, 이제 다우가 사상 첫 18,000대를 진입을 했습니다. 간다 또 간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훈풍이 이 연말장을 주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연말장에서 큰 모멘텀은 없어요. 그렇다면 대형주가 오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고, 그렇다면 이 글로벌 증시가 훈풍이 불더라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게임주 위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유가 걸림돌이 여전하기 때문에 굳이 소나기가 내릴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소나기를 막고자 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조금은 처마미 쪽으로 옮겨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마밑이 될 수 있는 섹터가 뭐냐, 바로 이 모바일 게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나 그 다음에 조이시티, 썬데이 토즈, 게임빌, 이런 것들은 좀 유명한 모바일 게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금일 제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또 계속 오르고 있네요. 컴투스가 제가 아침에 원고 쓸 때까지만 해도 한 1%대였는데 지금 한 6%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썬데이 토즈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이시티도 오르고 있는데, 셋 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컴투스는 지금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조금,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굳이 뭐 따라가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면 썬데이 토즈나 조이시티 쪽으로 또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상존을 하고 공존을 하면요.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공존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소나기가 내려도, 한쪽에서는, 밝은 태양이 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밝은 태양 쪽은 아니더라도, 처마밑이라도 가 있는 것이 옳은 전략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여러 가지로 보면, 악재적 요인들이 지금 아직은 난무에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유가도 그렇고요. 그리스도 아직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서도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 즉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적 제한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한 곳에서 늘 내 돈에게 일을 시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미리 크리스마스입니까?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는 금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마냥 들떠있기에는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전환됐어요. 1938선에서의 흐름입니다. 이제는 변동성 확대라는 단어가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외국인들 신흥국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인지 오늘도 장 초반부터 4천억 원 넘게 매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만 다우지수가 18,000선 돌파가 됐어요. 국내 시장 언제쯤 2,000선 돌파 뉴스를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새로운 원동력이 나타나주길 좀 기대하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희는 금요일장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